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 대표입니다. 1월 24일 토요일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 한 12월경부터 계속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12월부터 어제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매일매일 반복하느냐에 대한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 조금은 지루하고 이거 참 현실감 없는 내용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자, 그러한 또 사례가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그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다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한 그 우려감, 경계감에 대한 내용을 7시, 장전 7시에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렸고, 이 당시에 조회수가 약 한 400회 정도뿐이 나오질 않았어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드렸고, 자, 어제 장 시작하고 오전장은 별일 없었어요. 별일 없었는데, 자, 오후 2시 반 들어서면서 갑작스러운 폭락이 나와서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29% 가까이. 자, 그러고 나서 중간에 저희가 2시 30분에 영상을 바로 촬영을 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4만 7천 회가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100배가 증가한 거예요. 100배가 넘게. 자, 항상 미리 어떤 사전에 정보를 드리면 저희는 보통은 외면하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자, 그런데 일이 터지고 나면 시청자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쏠립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제가 지금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 드릴 테니까 내용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고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 자, 이 시기에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만 전자가 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공감하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 시기죠. 자, 신년 들어서 이 구간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외인들이 지금 매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매도를 할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제 1월 말부터 자, 2월 중순까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외인들은 자, 주가를 자기네들의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다가 이 구간에서 자, 여기서부터 매도를 전환을 한 건데 자, 비중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려감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우리가 우려감이 있다라고 해서 매도하고 도망가야 되느냐? 이건 절대 아니다. 강조 계속 드리고 있고요. 왜 매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실질적으로. 왜 올랐느냐? 외인들이 매도하는데. 남 대표 자네가 항상 말하기로는 이 외인들이 매수를 해야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주장하는 친구고, 매도를 하면은 도망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매도를 하는데 왜 우리 보고 팔지 말라고 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왜 그랬냐면 이 외인들이 어제보다 오늘은 비싸게 팔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비싸게 팔기 때문에 제가 매도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자, 그들이 비싸게 팔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투심, 삼성전자의 실적이 엄청나고 거기다가 D램 가격이 폭증하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개인들의 투심이 빚까지 져가면서 매수를 해주셨고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매일매일 150만 주가량 매집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팔 수가 있었던 거고 주가를 지금까지 견인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자, 지금의 상승은 거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즐기십시오. 자, 거품이 꺼질 때에는 그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신호를 줄 수밖에 없고 그 신호를 포착하는 데는 제가 귀신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신호를 그냥 막연하게 신호가 있다고 해서 매도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자,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한 달.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주말 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 드리는데, 자, 지금까지, 어제까지는 아마 현실감이 없으셨을 거예요. 자, 오늘부터는 현실감이 조금씩 다가오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잠깐 기사를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최대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내용인 즉슨 삼성전자의 이제 메모리 가격이 최대 뭐 80% 가격 인상, 반도체 시장 출렁, 두 달 새 메모리 가격이 3배 더 오를 것. 야,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4분기 실적 발표 임박 무조건 뭐 좋게 나오겠죠. 초호황기 누가 더 장사 잘했나. 뭐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이제 내용 보시면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부르짖었던 내용들 있죠. 고평가 고민하지 말고 사. 응? 자, 삼성전자 메모리 호황, 영업이익 170조 전망. 삼성전자 아직도 저평가, 올해 20만 전자 간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보고 우려감을 제가 얘기를 하느냐.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뉴욕 증시, 인텔 실적 실망에 반도체도 유탄, 혼조 마감.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왜 2월부터 우려감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제 1월 말부터죠. 정확하게 말하면 1월 말부터. 바로 이거예요. AI 플랫폼 기업들, 이들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다시 한번 점점 증폭되고 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이 외인들이 신년 들어서 매도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외인들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의 주식을 비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상황을 즐기십시오. 절대 매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관련해서 제가 미증시 차트를 한번 잠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마감을 한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5%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5%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죠. 뭐 별다른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도체 지수가 살짝 조정을 받았고요. 특히나 방금 기사에서 언급했던 인텔의 주가가 마이너스 17% 하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인텔뿐만이 아니라 제가 무엇을 보고 이 부분을 한 달 전부터 강조를 해드릴 수 있었냐면, 자, 대표적인 이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이 메타 플랫폼스가 AI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한 회사고요. 그 막대한 투자금 때문에 반도체가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빅테크들의 막대한 투자 때문에. 자, 그런데 지난 3분기 실적 발표가 저조했고, 자, 그래서 주가가 갭 하락을 했어요. 20%나 마이너스 20%. 그 이후에 낙폭이 더 깊게 나왔고,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반등이 나온 듯 하다가 다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꼬꾸라져 내려갔다가 최근 3거래일 동안 주가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아마 4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을 건데요. 그러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 구간 3분기 때 왜 마이너스 20%까지 개파락을 했느냐? 왜 낙폭이 깊어졌느냐? 이 부분은 AI에 너무나 큰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존재를 한 겁니다. 과연 4분기 때 실적이 우리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다라는 거죠.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움직이고 있는 그냥 큰 박스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우려감이 아직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자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뭐 매도하라는 소리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외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매일매일 매도할 때 팔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비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지 마시라고 했던 거고, 자, 외인들이 비싸게 팔지 않고 이제 싸게 매도할 때, 자, 싸게 매도하는데 얼마큼 싸게 매도할 때, 자, 어제 팔았던 가격보다
여러 단계 아래 구간에서 자, 여기서 매도할 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자, 만약에 이제 지금 1월 말이나 2월 초라고 보시죠. 자,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어. 자, 위에 매도 사인은 제가 드리겠죠. 자, 주가가 떨어졌어.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떨어지자마자 매수. 그 다음날 또 떨어지네. 또 매수. 또 떨어지네. 또 매수.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세력을 따라하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중간에 팔죠. 자, 그리고 그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죠. 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또 떨어질 때는 또 아쉬운 구간에서 또 우리가 매수를 하잖아요. 자, 그러다가 또 낙폭이 더 길어져서 우리가 매수한 가격보다 그래서 좀 손실이 더 커지고 아무래도 힘들죠. 아무래도 세력들보다는 우리는 정보력도 떨어지고 그들의 휘둘림에 휩쓸리다 보면 이 실수라는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 실수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하고 그 유명한 워렌 버핏도 실수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자, 이 대처하는 능력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 이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쌓이게 되면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절대 포기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서나마 제 경험을 공유를 해드리는데 들어보시고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일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은 이제 외인들이 싸게 매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타이밍, 그 신호를 잡아야 되고 싸게 매도하는 자, 그러면 그 싸게 매도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몇 단계 아래로 매도를 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자, 대응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지표도 분석을 해야 되고 이 영상에서 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대표적인 것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이제 항상 브리핑 해드리는 차트인데 이제 어제죠. 금요일 날 외인들의 의도 먼저 분석을 하겠습니다. 의도는 오전장에서는 자 이렇게 지수의 상승에 베팅을 했다가 오후장 들어가면서 약간 내려 꽂았네요. 자, 요거는 좀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데 그려드린다면 자 지수 상승의 확실한 방향성을 띄우다가 장이 지나가면서 장이 시간이 되면서 자 요렇게 자 이러한 흐름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러다가 어떻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느냐 갑작스럽게 요렇게 바뀌는 최종적으로 요렇게 바뀌는 거죠. 자, 주가를 누르는데 의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건 자 금요일장은 애매한 포지션을 취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손익분기점. 자 728포인트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727.5포인트 코스피 200 지수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로 환산해 종합지수로 환산하면 4,991포인트. 야, 5,000포인트 돌파하기 참 힘드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어떠한 우려감이 점점 증폭이 되면서 첫째, 이 외인들의 의도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향성을 띄우고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손익분기점이 여러 단계 아래 구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727포인트 마감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월요일 날 뭐 한 702포인트로 손익분기점을 내려잡고 주가를 떨어뜨린다. 자, 이러한 방향성을 띄운다라면 자, 여기서는 이제 폭락 시그널입니다. 폭락. 지난번에 있었던 약 16%의 조정이 있을 때 한 이거의 한 절반 수준의 정도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 자, 폭락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에서 우리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주가가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는 상황, 요 신호를 포착해서 우리가 감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막연하게 뉴스나 기사에서 삼성전자 D램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폭증하고 자, 이 상황만 너무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대세 상승 종목에서는 누구나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수익의 폭이 다른데 자, 이 세력들은 저런 우려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털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고점에서 얘네는 매도하고 우리 개인 주주들 다 털어낸 다음에 바닥에서 다시 매수해서 이러한 상황을 반복해서 항상 막대한 수익을 얻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력들은. 자, 우리들은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우리도 세력을 따라하자.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도 같이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하면 여러분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저도 힘이 생깁니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 참 좋겠고요. 자, 이렇게 저와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하실 분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7661-6362번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뭐 간단한 매도와 매수 자리 이런 것들 몇 가지 방법으로 공유를 해드리는데 제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보내드려요. 삼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력들이 이제 매도하고 빠지고 있어서 팔아야 할 그런 매도 자리죠. 그리고 이제 눌림목에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그런 매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대응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제가 이제 단체 문자로 바로바로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기회 잡아가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같이 의견이나 고민을 나누는 그런 소통방을 운영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010-7661-6362번으로 이제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일반 분들보다는 정보가 빠를 수밖에 없으니까 대처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뭐 기본적으로 입장만 해놓으셔도 일단 남들보다는 앞서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회도 좀 더 많겠죠. 다만 그 기회를 이용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뒷부분에 이제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소수 세력만 알고 있는 종목이고 여윳돈 작게 투자하셔도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해드리는 영상이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선물 꼭 챙겨가십시오. 지금부터 우리 찐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선물 영상입니다. 지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성장 중인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AI인데요. 이 AI가 지금 난리가 났죠. 로봇, 자동차, 스마트 기기, 방산 그 외에 모든 산업 분야에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이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원전 산업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이 원전 산업의 그 미래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열 등을 대체하는 그 대체 수단으로 캐파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현재 전 세계 친환경 에너지의 캐파량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풍력과 태양열 등의 점유율이 약 80%에 달하고 있고 자, 원자력과 SMR 포함해서 약 20% 정도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과 태양열 등의 점유율은 점점 감소 추세, 캐파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 이유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줘야 되는 그 AI에 수급 안정이 좀 불확실하다는 거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는 조금 부족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원자력, 원전은 캐파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 SMR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용하고 익히 잘 알고 있는 선박, 상선, 컨테이너선에도 앞으로 적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또 이 원전은 이 위험성이 있다라는 건데, 폭발 위험이라든가 어떤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이슈, 이런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에너지, 바로 꿈의 에너지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꿈의 에너지는 폭발에 대한 위험도 없고요. 방사성 폐기물이 아예 제로라는 거죠. 온실가스가 아예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릴 종목은 인공태양이라는 기술입니다. 자, 인공태양이 뭐냐? 태양을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태양을 만드는 거예요. 자, 내용에 보시면 그 원자재가 바닷물 45리터로 가정집에서 4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한다라는 데 있죠. 바닷물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소를 분리해서, 자, 수소의 핵분열 반응을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100만 킬로와트급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소모량을 제가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이 석탄 220톤 분량의 에너지를, 자, 바닷물 10톤에 포함된 그 수소를 분리해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전기료가 얼마나 싸지겠습니까? 미래에는 핵융합이 모든 에너지원을 다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죠. 그 대부분의 그 선진 국가들이 핵융합 기술을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샘 올트먼도, 자, 그래서 집중 투자 중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건데, 그 핵융합 기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이 초전도 자석, 그리고 또 하나는 그 1억도, 인공태양을 만들려면, 에너지를 만들려면 1억도 이상의 온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데 있고, 그 1억도의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초전도 자석이 필요하고요. 그 엄청난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장비, 바로 이 두 가지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제가 번호를 하나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010-7661-6362번. 자, 인공태양이라고 네 글자 꼭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인공태양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만 관련된 정보, 그리고 종목명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다른 단어로 문자 보내시면 안 돼요. 헷갈리니까요. 반드시 인공태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자, 우리 찐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소수의 세력만 알고 있는 종목이고요. 여윳돈 작게 투자하셔도 큰 수익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 종목이고요. 반드시 인공태양이라고 네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기회 꼭 잡아가세요.